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캠퍼스 이지유 400반하고 타크로스를 맡고 있는 주종관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연간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전공을 일본어를 했는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삼성에서 한 2년 정도 일본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회사원에 있으면서 저는 학문에 대한 뜻이 있는 걸 알고 그만두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유학을 할 때 제가 먼저 부모님한테 일본 유학 가겠다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 반대했냐면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열심히 벌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일본 유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일본 대학에 가서 이제 오사카 공립대학, 지금 옛날 부립대학인데 지금 이제 공립대학 그랬죠. 그래서 석박사를 졸업을 했는데요. 근데 석사 할 때는 괜찮은데 박사 과정 때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을 했냐면 이제 가족하고 같이 갔거든요. 아이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3년인데 보통 저는 6년을 했어요. 2배를 했어요. 2배를 하면서 제가 10년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힘들은 시절이었고 그렇지만은 저한테 한 가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8년 정도를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주재원들의 자녀들이죠. 그 학생들은 특례이퍼라고 한국 대학을 가요. 그래서 이제 영어 쪽에 때문에 영어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접하게 된 거죠. 그게 굉장히 나중에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처음에 제가 이제 일본 대학 교육연구원을 잠깐 2년 정도 제가 교육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방송대학이 있는데 일본은 방송대학이 없고요. 각 대학별로 통신학부가 있어요. 기요대학도 있고 뭐 호세이대학도 다 있어요. 주로 제가 가르친 대학이 오사카 이술대학을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대체적으로 그 학생들 가르쳤죠. 그러니까 가르쳤다기보다는 그 학생들도 통신학부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교를 가서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그 나머지 시간은 레포트를 써서 학점을 따야 돼요. 그런 걸 전부 제가 관리했죠. 관리해서 학생들한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다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게 나중에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 시사에 와가지고 이재를 가르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사에서 이주를 가르치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대학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향해서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두 개를 냈죠. 실패를 통한 깨달음. 또 하나는 학문하는 마음가짐. 제 자신이 박사했을 때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둘까? 그래서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할까? 그런 갈림길에 서가지고 끝까지 제가 버티고 해가지고 결국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다 쓰고 그래서 그 도움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대학 가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와닿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교수님, 지도교수죠. 그러니까 마침 제가 그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라는 게 있죠. 젊은 사람을 보는 눈이 거의 같게 됐죠. 그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학문하는 마음가짐인데 힘들더라도 학문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요즘 뭐 IT 시대라도 학문은 학문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가지게 된다는 걸 저는 항상 교실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강조하는 게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그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커리큘럼의 특징은요. 실전적 수업 방식. 실전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죠. 자, 먼저 400반 목표반이 있는데요. 이 400반 목표반이 있는데 이건 보통 전반기, 후반기가 있는데 1월에서 6월까지는 일단 학생들의 실력이 좀 없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의 향상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먼저 학생들의 면담을 하는데요. 면담의 기준이 뭐냐면 과거,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올해 2024년 들어간 학생들의 성적,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망유소 또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점수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점수가 낮은 데 들어갔다. 그럼 왜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망유소라는데 여러 가지 보면서 학생들 보고 나중에 면담하면서 너가 갖고자 하는 대학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먼저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 주길 바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일본어에 관한 것만 하나에서는 제 수업은 실전적이 뭐냐면 먼저 독해에 대해서 10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내에 다 푸는 거죠. 웬만히 풀면 다 맞거든요. 뭐 한두 개 틀린 게 있겠죠. 하지만 다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전적으로 시간을 내서 풀고 거기다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해 파트는 총독해나 청해를 그 시간대에 이제 한 8문제, 10문제를 풀고 또 해설하고. 그게 이제 보통 80분 정도 들어요. 그다음에 20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옛날부터 해온 그 한자 수업인데요. 한자는 한자에 관한 것도 있고 어휘에 관한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굉장히 시간이 없을 때 독해를 볼 때 한자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청해할 때는 동음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해 주는 거죠.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청해가 굉장히 이제 총독의 청해가 중요하죠. 점수대가 배점이 높으니까 그럴 때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보통 20분 정도는 한자라든지 어휘를 하는데 학생들 어휘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에올러가 하지 말라. 제가 세뇌시킬 테니까 걱정 마라.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거의 제가 세뇌시키로 시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0반 학생 실력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숙제를 내죠. 이제부터 구형을 가지고 주로 하거든요. 구형에 독해라든지 총독해를 줘가지고 숙제를 내서 제가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그걸 학생들한테 코멘트를 해서 나눠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숙제를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2번 모의고사를 봅니다. 항상 봐요. 그래서 우리 시사는요. 20의 수업이거든요. 20의 수업이면 20일이죠. 정확하게는 20의 수업이면 반 잘라서 10회분 해서 9회째 모의고사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0회째 해설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또 진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회째는 또 모의고사를 보죠. 그 다음에 이제 20회 때는 또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종강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실력이 괜찮은 학생은 뭐 400에서 400반 목표반에서 이제 터클래스 올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기 때는 일본어 실력 항상 우선 이게 중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 때도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커리큘럼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입시 전략 이게 뭐냐면은 후반전이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추론에 관계된, 그러니까 대학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도 해야 되지, 추론도 해야 되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줘요. 왜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추론 수료반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애들 전략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까, 어떻게 준비하면 빠를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전적인 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지우 공부도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토익, 토플, 그다음에 지망유서 모든 게 다 어느 정도의 그 전략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입시가 7월부터 11월 때는 그런 식으로 가죠. 단 제가 그 추론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대학을 쓰게끔 해요. 그래야지 전략적으로 붙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설사 몇 군데 떨어진다라도 몇 군데 붙고 아니면 전체 다 붙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넘어가면요. 요번 이제 타클래스는 어떻게 하냐. 이 학생들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도 오기 때문에 먼저 전공에 대한 얘기를 전부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 좀 공부할 것 아니면은 제 교실에 그 책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책은 대여해주는 아니면 만일에 없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추천을 해주죠. 요런 책 괜찮다. 그래서 사실 올해 24년도 입시에서 법학 학생들이 굉장히 그 학생이 도움을 받았는데 법학 할 때 그 면접에서 자꾸만 물어봐요. 근데 그게 그 책을 안 읽었으면 그 학생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물어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래서 우리 타클 학생들은 물론 뭐 이재욱 일본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이런 지식에 관한 것도 같이 대비해서 가야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책도 추천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400반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타클래스는요. 시간을 학생들이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요. 나가다 보면 중간 시간이 좀 비는 거죠. 그러니까 빌었을 때 이제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사설이라든지 그 글쓰기라든지 거기다 넣기도 하고요. 올 2회 정도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험은
모의고사는 똑같이 보죠. 한 달에 2번. 근데 보통 탑클래스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보통 많이 안 틀려요. 뭐 다 맞거나 한 번 틀려 2개, 뭐 해봤자 3개 정도밖에 안 틀리죠. 그러니까 일본어는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수업 시간에 다 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거니까 종합 과목, 혹시 수학은 수학, 그 다음에 지망서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탑클래스 후반부죠. 이제 진짜 이런 경우는 후반부는 직접 면접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지망서를 써야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보통 와세다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마감을 해요. 물론 와세다는 좀 일찍 시작하죠. 근데 나머지 대학은 전부 8월 중 후반부터 시작해요. 도시사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망서를 써야 되죠. 근데 도시사 같은 건 전기 후기가 있죠. 그러니까 전후기가 있는 학교가 있고 한꺼번에 학교가 있고, 그러면 일단은 전후기 있는 학교는 전기를 먼저 해야 되죠. 근데 물론 전후기가 같은 학교도 해야 돼요. 7월 달에. 왜? 9월, 만약 10월 달에 원서가 들어간다. 11월 달 원서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지망서를 쓸 시간은 7월, 8월, 9월. 왜냐면 11월 시험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미리 학생들이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노리는 게 뭐냐면 지망서 선생님 니트 선생님 따로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주어진 시간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미리 학생들 보고 너의 생각을 정리해서 빨리 준비해서 지망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하면은 굉장히 진도가 빠른 거죠. 그러면 한 대학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대학을 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많은 대학을 쓰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안 쓰는 거죠. 많이 안 쓰다 보면 떨어질 확률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탑클래스반이 끝났다는 얘기죠. 끝나면 이제 이번에는 기출문제 풀이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뭐 5월에서 6월이죠. 해서 이제 바로 시험 대비해서 토요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반. 기출문제 풀이는 뭐 하냐? 그러면 먼저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거죠. 풀고 그러니까 시간을 똑같이 재요. 어차피 독해가 40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독해 청해가 있으니까 똑같이 풀고 채점해서 틀린 부분을 해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거는 또 다시 좀 정리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독해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라는 거는 푸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기 위해서 빨리 읽어야 되죠. 근데 절대 띄워서 읽으면 안 되겠죠. 스캔하듯 빨리 읽죠. 대신 한자가 툭툭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1, 2, 3, 4 선택지를 키워드하고 맞는 걸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읽고 빨리 대답하고 찾고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40분의 시간을 줄 이용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가져서 5분 아니면 뭐 10분, 어떤 학생 10분 정도 남길 수 있는 학생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독해는 다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독해가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독해를 다 못 풀다 보면 청독해가 자꾸만 신경이 써요. 독해가 신경이 쓰니까 청독해를 자꾸만 멍 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청독해가 틀리고 또 청해가 틀리고. 그러다 보면은 청해 청독해가 사실 배점이 크거든요. 독해보다. 그러면 독해가 망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청독해 청해가 망해가지고 더 틀린 케이스가 있죠. 그런 걸 방지해서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해를 잘하면 이제는 청독해만 생각해도 되니까 그때도 집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청독해 청해 중에서 올해 작년이죠. 작년 11월 시험에서 청독해 일본에서 학생들이 아직도 어휘력이 좀 딸리더라고요. 산등성이 그러면 오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리미질을 한데 아이론 갖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어휘들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다음에 동음이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청해를 명확하게 아니면 청독해를 정확하게 듣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요번에 이제 출원서류반, 사실 출원서류반은 제 목표가 뭐냐면은 출원서류반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요즘은요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잘 못해. 서류라는 게 역시 어른들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보면은 일본 대학은 굉장히 두꺼워요. 입시 요강이 전부 다 읽어야 돼요. 항상 하는 저도 읽으면 짜증나죠. 왜? 변경사에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전부 읽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원서류반에는 처음에 이제 그 입시 요강을 학생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보통 출원하기 한 달 전. 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 중요사항 이렇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와서 출연 시기가 오면은 1대1로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등록부터 해야 되죠. 온라인 등록하는데 괜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에러가 잘 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 그럼 직접 제가 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그래서 한 번 등록되면 이제 수정을 불가합니다. 단 프린트해서 수정은 가능한데 불가하거든요. 거기 그래서 한 번 되면 이제 불가하니까 나중에 해서 뭐 빨간색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류가 좀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서류 심사라는 게 모든 게 관계돼요. 물론 점수도 관계되지만은 그 모든 서류에 관계되는 것도 관계가 되는 거기다 잘못 기입하나 좀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연도가 틀리거나 이름이 틀리거나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학생들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서 쓸 때 이제 직접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아웃해서 보내는 것까지 우리 학생들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EMS를 우체국 가서 EMS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DHL이라든지 FedEx라든지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이제 팬데믹 때문에 늦어지니까 이제 DHL로 많이 보내달라고 그러고 FedEx 같은 거 보내고 그러는데 DHL이 어디서 보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체국 가서 DHL 보내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잘 몰라요. DHL은 따로 회사가 있는 거죠. 그 회사 가서 찾아가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학생들이 너무 모르니까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출연서를 보내면 학교에서 또 연락까지 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항을 제가 미리미리 학생들하고 이런 사항 예를 들어서 한다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여권의 영문자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권 영문자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요. 확인 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권 영문자가 다른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연락이 오겠죠. 다르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고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출연서류반은 가능한 학생들 보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걸 설명해 주면서 출연을 시켜가지고 서류를 보내는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래서 다음 두 번째는 많이 쓰게 하는 거. 효율적으로.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많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선생님의 수업은 단지 일본어 수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또 하나는 가끔 가다가 이게 독해를 하거나 뭐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죠. 어떤 사항이 나오면은 옛날에 어떤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 학생들이 막혔거나 잘했거나 이런 사례도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요. 옛날에 때 궁금했던 거면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궁금해요. 그러기서 우리 학생들 보고 교수님이 좋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대답하면 일본의 교수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교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딱 그걸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혹시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어떤 학생이 돼요. 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수 그다음에 서류 그다음에 이제 물론 지망요소죠. 그러니까 지망요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망요소를 미리미리 준비하게끔 자기의 생각을 잘 준비하게끔 해서 나중에 지망요소 쓸 때 되면 빨리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그게 바로 출연서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 수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단지 2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점수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매력. 그러니까 교수님 봤을 때 여러분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질문하는데 그냥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 제 커리큘럼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